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례없는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죠. 지난 5일부터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날간 열렸던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는 이 중국 공산당 서열 3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장이 20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해서 이 돈독한 우위를 과시했다고 8일 타스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7일 이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 사할린 지역 내 수소 플랜트 공동 건설, 또 양국 간의 교역에 초점을 맞춘 전문 거래 플랫폼 개발, 이런 것들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의 이번 방문을 두고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높은 수준의 동반자 관계에 있고 또 중국이 러시아하고의 협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서 7일 열렸던 이 러시아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그러니까 동방 2022 훈련에서도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6회 공군 병력을 동시에 파견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이 최신의 구축함 등을 동원해가지고 동해에서 대잠, 대공, 대함 방어를 위한 합동훈련도 진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미국을 향한 진지한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이 중국 등의 훈련 참가는 군사 정치적 측면에서 이들이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부쩍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런 밀착이 군사적, 경제적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고 있는 이 관영 환구시보가 8일 러시아하고의 정당한 협력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내놨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환구시보는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경제 무역 왕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은 중러 협력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노력을 파괴한다고 비난하는 등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협력을 막고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특히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 구매 대금을 달러 대신에 루블화와 위안화로 대체하기로 러시아하고 합의한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이미 여러 해 동안에 추진된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상상하는 중국의 보복이 아니고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행동할 여유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더 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이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어떠한 국가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는 여론을 통해서 양국의 목표를 일거양득 방식으로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력은 제3자를 배척하거나 겨냥하지 않는 개방적인 것으로 두 독립 강대국은 화이부동이고 동맹이 아닌 동반자여서 미국 등 서방 엘리트들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화이부동, 이건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이불화한다. 여기서 말한 데서 비롯된 성어인데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환구시보의 사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러시아를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기묘한 틈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일단 러시아는 줄기차게 중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단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전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는 등 손을 잡고 있습니다만 군사적으로는 일절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스톡, 그러니까 동부 2022 군사훈련을 내밀하게 살펴보면 여기서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3년 이후부터 매년 러시아 동부, 남부, 서부, 중부 정구 사령부별로 이 방향성 이름을 부여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번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례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단 이번 군사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미국 같은 미국 동맹국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정작 이번 보스톡, 그러니까 동부 2022 군사훈련 실시를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연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훈련 내용도 미국과 나토 간 훈련이라든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서 미군과 합훈련을 했을 때의 방식같이 진정한 연합작전이 아니고 각자 파견 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 주의서가 독립적으로 지휘하는 형태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거창하게 보도하는 그런 연합훈련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 동반자는 돼도 동맹은 결코 될 수가 없는 어쩐지 거리가 있는 관계임이 드러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중국에 있어서 러시아는 한때 주적이었습니다. 1969년에는 이 헤이룽장성 우수리강,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의 중류에 전바오다오, 러시아명으로는 다마스키 섬이라고 있는데요. 이 섬을 두고 서로 자국 영토라고 하면서 두 차례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후에 소련과 중국은 4,380km에 이르는 국경선의 군 병력을 각각 81만 4천 명, 65만 8천 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한 것도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16일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장쩌민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미국에 맞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행보를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온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도 군사동맹은 맺질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러시아에게 있어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특히 공군력에 관한 한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투기가 된 J-11B형은 러시아의 소위 27일 기술을 전수해서 중국이 만들어 배치한 겁니다. 현재 한 440대 정도 생산해가지고 실전 배치를 했죠.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결정적인 엔진 기술은 중국에 전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지인 듯 보이지만 언제든지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에게 항공기 엔진 등의 기술 전수를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넘어서 독재 체제를 굳히면서 푸틴과 나란히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만 이는 건 어디까지나 러시아를 배려한 발언일 뿐이지 중국은 결코 러시아하고 동맹관계를 맺지 않을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순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해 3월 1일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체결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한 것이고요.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 역시 양국이 이 동맹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기서 제3자라는 게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동맹과 동반자는 격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의 협력은 그저 국익에 따른 행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략적 협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응한다 하는 거죠.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이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중국 또한 언제든지 중국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쉽게 동맹의 길로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러시아하고 직접 충돌을 자제하고 있고 특히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테러 지원국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노쇠를 해버린 러시아를 구태여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이트하면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